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항상성 조절과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항상성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항상성은 주로 내분비계와 신경계의 작용에 의해 조절된다. 맞죠? 그리고 그 최고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였었습니다.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 기량작용은 같은 기관에 동일하게 작용하여 서로의 효과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니지요. 틀렸어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같은 기관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로 작용했고요. 서로의 효과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반대로 약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었습니다. 정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 2번. 그림은 정상인에서 호르몬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호르몬 기억과 니은은 각각 TSH와 TRH 중 하나이다. 기억과 니은이 TSH, TRH래요. 이 두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분비가 조절되는 최종적인 호르몬, 디귿은 티록신이었었죠. 이 티록신 어디서 분비됐었죠? 갑상샘에서 분비가 됐었고, 이 갑상샘은 TSH에 의해서 티록신 분비를 자극받았었습니다. TSH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됐었고요. 그럼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는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은 TRH입니다. 이 화살표는 뭐죠? 화살표는 높아진 티록신의 농도가 TRH와 TSH의 분비를 억제하는 음성 피드백의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설명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혈액을 따라 이동한다. 맞죠? 이것이 일반적인 호르몬들의 특성입니다. 니은. 니은과 디귿은 기량작용을 한다? 아니에요. 호르몬에서의 기량작용은 두 가지 호르몬이 같은 기관에 작용하면서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은과 디귿은 작용하는 기관도 다르고요. 서로 반대의 작용을 한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티록신이 정상보다 과다 분비되면 기억 TRH의 분비량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감소하겠죠.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의 가에서 다는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유형 3가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호르몬 C에서 E는 각각 티록신, 에피네프린, 항이뇨 호르몬 중 하나래요. 앞에서 배웠던 티록신, 에피네프린, 항이뇨 호르몬 3가지 중에서 시상하부에서 분비된 호르몬을 통해 내분비샘이 1차적으로 자극되고 또다시 그 내분비샘에서 분비된 호르몬에 의해 다른 내분비샘이 자극되어 분비되는 호르몬 C. 이 C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전 문제에서 봤던 과정과 유사하죠? 바로 티록신입니다. 티록신이 분비되는 내분비샘 니은은 갑상샘이고 갑상샘을 자극하는 것은 TSH. TSH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됐었다.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은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TRH에 의해서 자극이 됐었습니다. 이제 나와 다가 남아있는데 다부터 한번 볼게요. 다의 내분비샘 리을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자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내분비샘들 중에서 교감신경에 의해서 호르몬 분비가 자극되던 내분비샘 기억나세요? 바로 부신 속질이었고요.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에피네프린이었었습니다. 즉 교감신경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로서의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 자극받은 부신 속질에서 호르몬으로서의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호르몬 D는 항이뇨 호르몬이겠고요. 항이뇨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됐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됐었습니다. 보기 기억. 가에서 고농도 호르몬 C는 호르몬 A와 B의 분비를 억제한다. 티록신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이 티록신은 TRH와 TSH의 분비를 억제해서 티록신의 분비가 줄어들게 만들죠. 이 과정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했었습니다. 니은. 콩팥의 작용에 수분의 제흡수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분비 경로는 나이다. 맞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디귿. 내분비샘 리을은 부신속질이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그림은 티록신의 분비가 조절되는 과정을 표는 가에서 다중 각각 하나에서만 호르몬이 과소 분비되는 문제가 있는 세 집단의 G, A에서 C의 혈중 호르몬 농도와 물질 대사 정도의 차이를
정상쥐와 비교해 나타낸 것인데 가에서 다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갑상샘 중 하나라고 합니다. 먼저 TRH를 분비하는 가는 시상하부일 거고요. TRH의 자극을 받아서 TSH를 분비하는 나는 뇌하수체 전엽이겠습니다. 그리고 TSH의 자극을 받아 티록신을 분비하는 다는 갑상샘. 아래쪽 표를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집단 ABC는요. 가, 나, 다에 각각 문제가 하나씩 있어서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먼저 집단 A부터 살펴볼게요. 집단 A를 보니까 물질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티록신은 분비가 잘 된다 안 된다? 티록신 분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갑상샘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하기 전에 다른 내용도 좀 더 살펴볼게요. TRH와 TSH 농도도 낮습니다. TSH 농도는 왜 낮을까? TRH 농도가 낮아서 TSH 농도가 낮았던 거예요. 만약 갑상샘에 문제가 있어서 티록신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됐던 거라면 TRH나 TSH의 농도는 어땠을까요? 음성 피드백 신호가 없거나 약하니까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TRH, TSH의 분비량이 증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뇌하수체는 TSH를 분비해서 갑상샘을 자극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TRH가 분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집단 A는 시상하부에서의 TRH 분비에 이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단 B를 살펴보면요. 이번에도 물질 대사 정도가 낮습니다. 티록신이 적게 분비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역시 TSH 농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집단 A와의 차이는 이번엔 TRH 농도는 높아요. 티록신이 적은 양이 분비되니까 시상하부는 TRH를 분비해서 티록신 농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경우라면 TRH 농도가 높으면 뇌하수체 전엽에선 TSH가 높은 농도로 생산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SH 농도가 낮다? 그 의미는 뇌하수체에 문제가 있어서 TSH가 제대로 분비되어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단 C. 역시나 마찬가지로 티록신이 적은 양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TSH 농도도 높고 TRH 농도도 높아요. 티록신의 농도가 낮으니까 시상하부에서도 TRH 농도를 높여서 티록신 분비를 자극하려 하고 있고 TRH 자극에 의해 뇌하수체 전엽에서도 TSH를 많이 분비해서 갑상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티록신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을까? 바로 갑상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티록신을 제대로 분비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집단 ABC에서 각각 이상이 있는 부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집단 A는 갑상샘에 문제가 있어서 티록신이 과소 분비된다? 아닙니다. A는 시상하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니은. 집단 B에 정상 G와 동일한 수준의 혈중 티록신 농도가 되도록 티록신을 주사하면 혈중 TSH의 농도는 정상 G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 니은은 틀린 지문입니다. 왜냐? 집단 B에 정상 G와 동일한 농도로 티록신을 주사해주면 그 티록신들에 의해서 음성 피드백 효과가 강해지겠죠. 그러면서 TRH나 TSH의 분비를 억제할 겁니다. 이들의 분비가 억제된다면 집단 B의 혈중 TRH 농도는 정상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겠지만 TSH 농도가 정상 수준으로 높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디귿. 집단 C에 정상 G와 동일한 수준의 혈중 티록신 농도가 되도록 티록신을 주사하면 혈중 TRH 농도는 정상 G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것과 유사한 과정이 일어나서 음성 피드백에 의해 TRH, TSH의 농도 모두 정상 수준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정답은 디귿만 맞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성 조절과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